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4년 제가 3월 7일 날 영상을 녹화하고 있고요. 지금 저녁인데, 그리고 요거는 아마 3월 9일 날 오전에 이제 업로드가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토요일 날 아침에 보실 것 같고, 요즘에 제가 이제 다른 업종 하기 전에 이제 함께 배우기 특별판으로 이번 2월은 좀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는 주제로 좀 많이 이런저런 업종들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뭐 지난주에도 원통형 배트 4680, 또 HBM 관련해서 이제 프로브 카드 뭐 그런 검사 장비 그런 것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시다 보면은 반드시 다가올 미래가 보이는 업종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무조건 오는 거죠. 이제 시장이 그리고 커질 거고 그런 것 중에서 좀 대표 기업들 좀 찾아보자는 의미고, 이게 뭐 무조건 성공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훈련을 하시라는 측면에서도 제가 이제 한번 자료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이번 겨울에 라니냐가 올 수도 있고 뭐 안 올 수도 있지만 주식 투자는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면서 이게 합리적으로 그 예측을 해보면 그게 맞고 틀리건 간에 그런 이제 훈련이 돼 있으면요, 주식 투자에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는 또 원래 그 함께 배우기 업종으로 좀 돌아가려고 하는데, 어쨌든 간간히 이런 그 함께 배우기 특별판은 계속 만들어 가지고 아이디어 같이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염두에 두실 건, 여기서 소개하거나 하는 아이디어가 뭐 지금 당장 된다, 무조건 된다, 그건 아니고요. 또 기업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제가 밸류 평가를 여기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소 좀 고평가된 기업들도 소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또 차트 같은 거 보시면서 너무 올랐으면 꼭 기다렸다가 나중에 투자를 혹시 하신다면 기다렸다가 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할 거는 이제 IT OLED가 온다. 그 내용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다가올 미래 중에, 그러니까 아이패드예요. 아이패드에 이제 OLED가 탑재돼요. 지금 LCD잖아요. 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디스플레이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끄집어 왔어요. 거기다 몇 개 좀 추가한 건데 다시 복습한다는 개념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OLED가 올 텐데, OLED는 차세대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강원도 없고 필요한 부분에 전력을 전달해서 빛을 낼 수가 있고요. 전성비가 좀 우수하죠. 그래서 이 저전력이죠. LCD에 비해서. LCD는 부품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근데 OLED는 그런 게 없어서 또 휘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판도 유연성 있는 PI 소재를 쓰게 되면. 그래서 이게 LCD예요. LCD는 이게 백라이트가 여기에 LED가 들어가요. 요게 하얀색에. 그래서 얘가 빛을 쏘면요, 유리 통과해서 여기 액정 있죠. 그 다음 필터가 있어요. 위에 컬러 필터. 그걸 통과해서 갑니다. 이렇게. 그래서 좀 두꺼워요. 물론 요즘에 LCD도 기술력이 좋아가지고 TV 보면 정말 얇게 만들어요. 근데 OLED에 비할 뻔 아니죠. 그래서 액정이라는 건 액체 고체 성질 함께 가진 거예요. LCD는 액정 유리 기판이죠. 그래서 백라이트가 필요해서 좀 약간 두껍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OLED는 그런 게 없어요. 백라이트가 아니라 이 RGB라는 소재 있죠. 이게 발광 소재인데 얘네가 그냥 빛을 지가 알아서 쏴줘요. 필터도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빛이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2007년에 삼성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했죠. 그래서 이게 LCD는 이게 부품이 많이 들어가는 편이고, OLED는 부품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러니까 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검은색을 OLED는 진짜처럼 표현해 줍니다. 시야각도 넓고 색 재현력, 반응 속도 빠르고요. 그 다음에 전력 소비도 작고, 그래서 저전력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되게 탁월합니다. LCD보다. 그래서 애플도 결국 OLED로 간 거예요. 왜? 전력 소모가 적거든요.
근데 다만 좀 비싸고 버닝 현상이 발생합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화면이 멈춰 있으면 잔상이 남아요. 수명이 좀 짧고. 그래서 TV에 좀 적합하진 않아요, 사실. 수명 때문에. TV는 오래 써야 되잖아요. TV는 여전히 LCD가 대세지만 스마트폰은 이제 OLED로 거의 넘어간 거죠. 자, 근데 이제 OLED가 그럼 모바일 말고 TV는 생각보다 안 됐고, 그러면 성장을 못 하잖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 성장 안 하니까. 그럼 이제 볼 거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서 주가 몇 년간 안 좋았지만 이제는 다시 부활할 때가 된 게 이제 아이패드에 드디어 OLED가 탑재가 됩니다. 이 IT 기기. 그러니까 아이폰에서 이 여기로 탑재되고 앞으로 여기로 넘어갈 거예요. 노트북까지. 26년부터는 노트북이에요. 맥북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이패드부터 이거 하고 반짝하는 게 아니라 연결됩니다. 그리고 결국 TV에도 적용되겠죠, 계속. 그래서 올해 2분기에 아마 애플 아이패드에 아마 탑재가 돼서 나올 것 같고요. 침투율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스마트폰 말고 이 아이패드나 노트북에 들어가는 거를 우리가 IT 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OLED IT라고 하는데 요거는 침투율이 2, 3%밖에 안 돼요. 그래서 좋아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침투율이 낮은 걸 투자하셔야 돼요. 낮은데 무조건 높아질 거. 지금은 낮지만 침투율이 올라갈 거. 그 대표 기업 주자가 전기차 쪽이잖아요. 전기차, AI. 지금은 침투율이 낮지만 높아질 것. 예. 이미 침투율이 너무 높으면 절반 이상이면 대중화 된 거기 때문에 투자 매력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삼성과 LG가 이제 6세대 라인에서 이제 본격 양산하고요. 이번 그 13인치랑 11인치 두 가지 모델로 나오는데 이게 아마 12.9인치일 거예요, 정확히는. 근데 이게 LG가 큰 모델 450만 대, 삼성이 11인치 400만 대를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중국은 탈락. 네, 그래서 3.9종 규모 정도 되고요. 이건 이제 작년에 한번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이 노트북 OLED 침투율이 2%밖에 안 되는데 아이패드가 1년에 한 6천만 대에서 7천만 대 정도 팔린대요. 그게 다 대체되는 게 아니라 올해는 한 800만 대 정도만. 근데 앞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요? 아이폰도 바뀌었잖아요, 결국에. 그죠? 처음에는 비싼 모델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이제 6천만 대 다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 예. 그래서 올해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질 게 자동차예요. 자동차 시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확산되는데 차가 요즘에 좀 안 팔려서 그렇지 자동차도 계속 주목하셔야 되겠고 TV는 좀 시간 걸리고요. 이게 TV는 워낙 OLED가 적용하기에는 너무 사이즈도 크고 이게 수명 문제 때문에 좀 오래 걸리긴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바뀌겠죠. 그래서 모바일은 이미 이제 침투율이 많이 늘어났고 한 절반 정도 되니까 이제 요 세 개가 성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는 일단 이쪽이에요. 그래서 아이패드 연간 보통 1000만 대 판매하는데 올해는 아마 850만 대 정도 지금 출하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아이폰이 2.3억 대거든요, 연간. 그래서 아이패드랑 비교를 해본 거예요. 아이패드는 아이폰 면적의 4배입니다. 면적이 크죠? 그리고 소재가 1.5배 들어가요. 예. 그러니까 같은 소재라도 소재 사용량이 1.5, 면적은 4배. 곱하면 6이죠. 6배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패드 한 대에 아이폰 6개 물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아시죠? 그러면 요게 850만 대죠. 그러면 아이폰 얼마 정도 되냐면 5100만 대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아이폰 전체 22% 판매 증가. 그러니까 아이폰이 22% 증가하는 거랑 비슷한 효과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옴디아에서도 태블릿 PC용 그 이제 OLED가 올해 1210만 장입니다. 애플 거 다 포함해서. 27년에는 2700만 장, 노트북용은 510만 장에서 2940만. 노트북도 굉장히 큰 시장이죠. 그러니까 이제 시장은 열린다. 다만 그게 지금 엄청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좀 완만하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요거는 이제 아이패드가 어떻게 보면 얇아지는 게요. 지금 모델 보면 이게 이제 가로입니다. 이게 가로, 세로, 이게 두께예요. 이게 LCD 모델은 5.9mm인데 보세요. 5.1mm. 그 다음에 아이패드 프로 12.9인치 있죠. 요건 6.3mm나 돼요. 근데 이게 5mm밖에 안 된대요. 엄청 얇아지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OLED 때문에. 예. 그리고 OLED에는 그 이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LTPO, 투스택 텐.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복습을 해드릴게요.
그 OLED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유리 기판에 하는 게 있고 그다음 PI 기판 있어요. 폴리이미드 이런 소재 있죠. 예. 그래서 유리 기판 딱딱하니까 휘어지지가 않아요. 예. 요거는 휘어집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모바일 쪽에 써요. 그래서 애플 아이폰에는 요게 들어가요. 요거 플렉서블 들어가는데 이번에 나오는 애플 아이패드용은요 이 두 개를 섞어버립니다. 둘을 섞어요. 그래서 하이브리드예요. 예. 그래서 플렉서블과 저 리지드라 그러죠. 이 휘어지지 않는 거를 그대로 섞습니다. 애플 아이폰은 원래 플렉서블 들어가거든요. 밑에 이제 PI 기판. 하이브리드는 뭐냐? 이게 리지드죠. 여기 유리 기판 휘어지질 않으니까. 그 다음에 PI 기판. 이 둘을 섞으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기판은 유리로 바꿔요. 근데 위에 봉지가 이 산소나 이런데 그런 어떤 이제 공기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이 발광 소재 있죠. 얘가 이 빨간색, 그린색, 블루색이 어디 공기에 닿잖아요. 큰일 납니다. 예. 이거 사용을 못해요. 그래서 저걸 막아줘야 돼요. 그걸 봉지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리지드는 유리 봉지를 써요. 휘어질 수가 없죠. 근데 플렉서블은 PI 기판에다 방막 봉지를 써요. 그러니까 휘어져요. 그냥 가볍게, 얇고. 근데 이 둘을 어떻게 섞냐면 아이패드에선 기판은 유리로 그대로 놔둬요. 근데 위에 방막 봉지를 써요. 유리 말고. 그러니까 이 리지드 OLED에서 유리를 없애고 방막 만든 겁니다. 다른 건 똑같죠. 예. 그리고 대신에 좀 두꺼워져요. 유리기판 쓰면. 그래서 얘를 깎아요. 이걸 식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얇게 깎아버립니다. 밑에 유리를. 이거를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해주는 업체가 어디죠? 캠트로닉스랑 아바텍이에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OLED로 가면 이제 이 두 개 회사가 수혜를 좀 받는 거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TFT가 이제 이 픽셀이라고 있어요. 이 디스플레이는 각각의 하나의 단위죠. 예, 빛을 내는. 근데 이 TFT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저 픽셀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 TFT는 두 가지 용도입니다. 스위치. 그러니까 픽셀을 켰다 켰다. 기본 단위예요. 이 디스플레이가 빛을 내는. 그리고 구동 이 TFT는 이 픽셀의 전류를 또.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이 TFT는 한마디로 껐다 켰다 하는 거 하나. 스위치. 구동. 전류를 보내주는 거죠. 아니, 전류가 흘러야 또 빛이 날 거 아니에요. 이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이걸 알아야 다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TFT의 종류가 두 개가 있습니다. 아몰펄스랑 LTPS. 좀 어렵죠. 그러니까 하나는 그냥 형태가 없는 요게 아몰펄스 있죠. 실리콘인데 형태가 없어요. 그냥. 아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LTPS는 여기다가 레이저를 쏴버려요. 예. 레이저를 쏴버립니다. 예. 그러면은 다결정으로 변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ASI 요거는요 전자 이동 속도도 느리고 싸요. 싼데 속도도 느리고 예. 그래서 좀 이 고사양 제품에 쓰긴 좀 어려운데 여기다가 레이저를 가하면요 얘가 다결정으로 바뀌면서 전자 이동 속도가 빨라져요. 이동 속도가 빠르면요 효율이 올라갑니다. 고속 동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얇게 만들고 그러니까 지금 애플 아이폰에는 저 LTPS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레이저를 쏴서 다결정으로 만들어준다. 예, 요게 바로 LTPS. 그래서 지금 애플 아이폰이나 고사양 폰에는 LTPS가 들어갑니다. 요겁니다. 요게 TFT의 종류예요. 종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소재 종류. 예, 간단히. 그래서 ASI가 아까 전자 이동성이 낮다 그랬죠. 1밖에 안 되고 LTPS는 100입니다. 균일성은 좀 높은 편이고 얘는 균일성은 좀 떨어져요. 근데 대신에 얘는 비싸고 얘는 싸고. 근데 중간에 저 뭐죠? 옥사이드가 들어가 있어요. 저거 뭐지? 이럴 수 있잖아요. 저거 이제 옥사이드는 산화죠, 산화. 그러니까 ASI랑 비슷한 성질이에요. 비정질 형태인데 대신에 얘보단 속도가 좀 빨라요. 근데 이거보단 느리죠. 네, 근데 대신에 얘는 뭐가 좋냐면 가격이 좀 저렴해요. 아까 레이저를 쏴서 얘한테 ASI에다가 레이저 쏘면 LTPS로 바뀐다 그랬죠. 그게 필요가 없어요. 그 공정이. 그래서 크기 제약도 좀 없고 그리고 대형 사이즈에 굉장히 적합하다고 합니다. 비정질이라서 균일성이 우수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ASI는 이렇게 균일하거든요. 예. 근데 LTPS는 좀 다결정으로 바뀌니까 예. 대형화하기는 좀 어렵다고 합니다. LTPS는 한마디로 모바일 애플 아이폰이나 이런데 고사양 폰에 좀 굉장히 어울리지만 커질수록 좀 쓰기가 어려워요.
비싸기도 하고. 예. 그리고 전력 소모가 좀 많아요. 이동 속도는 빠른데 좀 단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ASI는 치명적으로 너무 전자 이동 속도가 느리니까 효율이 떨어져요. 예. 그래서 고사양 이제 고화질에 쓰기가 좀 어렵고, 그래서 찾아본 게 중간에 옥사이드를 찾은 거예요. 이걸 누가 찾았냐면 애플이 찾은 거예요. 그 TFT를 야 옥사이드로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게 바로 LTPO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플이 개발을 했어요. 예. 그래서 삼성하고 LG한테 준 거죠.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애플이 개발한 저 TFT 소재고 애플 워치부터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이 LTPS는 전류가 이게 이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누설돼요. 그럼 전력 소모가 많죠. 근데 옥사이드를 쓰면요, 이걸 그러니까 LTPO는 뭐냐면 섞여 있어요. LTPS에다가 이 옥사이드를 합쳐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아까 제가 TFT 뭐라 그랬죠? 두 개, 스위치랑 구동이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얘를 섞어버린 겁니다. 스위치 TFT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거죠. 얘를 옥사이드로 바꿔버렸어요. 구동 TFT는 그대로 써요. LTPS를. 둘을 합친 거죠. 그러니까 구동은 LTPS, 스위치는 옥사이드. 그래서 이걸 하면서 빠른 전자 이동도 가능하게 하면서 누설 전류를 낮춰줍니다. 실제 전력이 10에서 15% 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온대요. 그래서 LTPO를 만들어낸 거예요. 예, 섞어서. 그러니까 이 둘의 장점을 넣어버린 거죠. 그래서 구동 칩은 구동 TFT, LTPS, 옥사이드는 요 스위치. 예, 그래서 빠른 전자 이동과 낮은 누설률을 둘 다 잡았다. 그래서 현재 아이폰 프로랑 프로 맥스 같은 고사양 모델은 넣어버렸어요. 근데 일반 모델은 LTPS를 쓰고요. 지금 최고 사양 모델에는 이걸 넣어버렸습니다.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전 모델에 다 이걸 넣겠대요. 예.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LTPO로 간다. 요게 하나의 또 특징이다. 뭐 이런 기술만 좀 알아주시면 되겠고, 세 번째 기술이 투스택 텐덤이라 그래가지고 원래 이렇게 소재가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뭐 전공, 뭐 전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발광층이 있고 이걸 이동해주는 이동층. 예전에 한번 제가 디스플레이 하면서 OLED 혹시 이거 좀 자세히 알고 싶으면 함께 배우기 OLED 편 작년에 했던 거 복습하시면 되겠고, 근데 얘를 두 번 써요. RGB가 두 개 들어가 있죠. 이게 투스택. 예. 그래서 투스택 텐덤이라고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왜 이걸 그러면 왜 이렇게 두 개를 쓰냐? 이거 당연히 원가 올라갈 텐데 이유가 있어요. 아이패드는 크잖아요. 예. 일단 큽니다, 화면 자체가. 그리고 저 발광 소재가 수명이 짧아요. 그래서 저걸 하나만 쓰면요 금방 없어져요. 아이패드는 아이폰보다 수명이 깁니다. 그러니까 오래 써요, 사람들이. 스마트폰은 3년, 요즘에 3년에 한 번씩 바꾸죠. 옛날에 2년에 한 번인데, 근데 아이패드는 막 4, 5년 쓰거든요. 그러니까 수명이 더 길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하나만 쓰면 수명이 취약해요. 그리고 이 밝기도 훨씬 밝고, 예, 수명 4배에다가 휘도 있죠. 밝기가 2배나 개선된대요. 저렇게 두 개를 써주면. 그래서 하나를 쓰면 이렇게 수명은 급격히 떨어지면서 밝기는 뭐 좋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밝기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수명이, 예, 월등히 개선되고, 예, 밝기도 2배까지 개선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LG 디스플레이가 이 기술을 자동차에 넣었어요. 근데 여기서 특징은 CGL이 들어갑니다. 여기. 예, 이게 뭐냐면 여기서 전자와 전공이 서로 이 가운데 있죠. RGB 여기서 만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층들을 이동해서 가는데 얘가 양쪽으로 뿌려져요. 다 골고루. 이 CGL이 생기면서 여기엔 없죠. 그러니까 얘가 가운데서 그 약간 톨게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톨게이트처럼 뿌려줍니다. 그냥 여기 이쪽 뭐라고 플랫폼이라고 할 거예요. 한마디로 이동할 수 있는. 그게 좀 생긴다는 게 특징이죠. 요거를 이제 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덕산 네오룩스. 예.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아이패드 그러면 밸류체인 뭐냐? 이게 제일 궁금하실 텐데 OLED가 이제 면적이 증가하잖아요. 한 6배까지. 그러면서 당연히 소재기요. 발광 소재나 요게 다 소재거든요. 이런 게. 이런 층들이 다 하나씩 소재예요. 그걸 하는 회사가 삼성은 덕산 네오룩스, 그 다음에 LG는 PN이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PNH 테크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OLED 또 이 소재 발광 소재는 아니고요. 뭐 필름 같은 거
이런 소재 만드는 업체. 근데 이 기업들의 또 특징은 2차 전지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가 있고 OLED에 들어가는 또 따로 부품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걸 하는 회사가 LX세미콘, JMT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OLED 식각 아까 이 유리 깎아야 된다 그랬죠. 그거 하는 회사가 캠트로닉스, LG는 아바테.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으로 이 아이패드 OLED 소재 밸류 체인이라고 일단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각각 좀 간단하게 기업들만 좀 설명해 드릴게요. 몇몇 개만 골라가지고 가장 대표 기업은 뭐 아무래도 덕산네오룩스죠. 소재 쪽에선. 그래서 국내 최대 OLED 소재 전문 기업이고 레드호스트, 레드프라임 이거 다 기억나세요? 그린프라임, 블루프라임 저기 다 레드, 그린, 블루가 발광 소재입니다. 빨간색, 녹색, 파란색 이 세 개로 이 색을 조합해서 만들잖아요. 거기에 다 관여가 돼 있고 그리고 대단한 기업이에요. 거기 관련된 지적 재산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이제 삼성에만 하고 있고 현대차증권에 나왔던 이제 최근 리포트 자료 좀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아이패드 OLED에는 이 회사가 만든 제품 중에 요 세 개가 채택될 거래요. 레드프라임, HTL, PCGL. 아까 그 CGL 있죠? 그거 중간에서 분배해주는. 예. 그리고 아이패드 OLED 당연히 소재가 증가하는데 그래서 계산해봤더니 삼성과 애플 것까지 그냥 다 합쳐서 전체 아이폰이나 갤럭시까지 다 들어가니까 OLED 소재가 그거 대비해서 이번 아이패드 매출 증가 효과는 계산을 했더니 7% 정도. 그래서 엄청 큰 건 아니에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 7% 정도 당연히 증가하는 효과가 생기니까 좋고 지난 3년 동안 사실 별로 안 좋았잖아요, OLED가. 그래서 올해는 어쨌든 이런 모멘트. 그리고 올해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더 늘어나죠. 26년에는 이제 그것도 들어가요. 그 노트북까지. 예. 그리고 이 발광층 소재는 이게 공통층 소재라고 합니다. HTL. 이건 이제 전자나 전구 이동해 주는 거. 이거보다는 저렇게 빛을 내는 발광층 소재. 이 회사는 저 발광층에 강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근데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밸류를 높게 받는 거죠. 그리고 갤럭시 S24에 새로운 소재가 적용됐대요. M12를 썼어요, 원래. 이게 M이 뭐냐면 저 아마 삼성의 용어예요. 그래서 저기에 소재 세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저런 발광 소재들 있죠. 그런 것들을 뭐 M12, M13 이제 세대가 바뀌면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데 당연히 신규 소재를 적용하면 단가가 올라갑니다. 근데 그린 프라임 있죠. 녹색. 요거는 이번에 제외가 된 것 같은데 덕산있게. 근데 애플 쪽에는 M14로 아마 채택이 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또 덕산네오룩스는 중국 비중도 좀 있어요. 근데 중국이 그동안 너무 안 좋았죠. 근데 중국향 매출이 올해 늘 거라고 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팔리니까. 그러면 이 중국향은 또 비싸요.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좀 설명드렸는데 이게 OLED 소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서 전공과 전자가 이 가운데서 서로 만나서 제가 결혼한다 그랬죠. 예, 신랑과 신부가 만나서 결혼하면 어떻게 된다? 빛이 난다. 이렇게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면 빛이 난다. 그 얘기 해드렸죠. 그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가 제일 중요하고요. 레드, 그린. 이 블루가 제일 어려워요, 만들기가. 예, 진짜 이게 좀 어려운 거고. 근데 어쨌든 여기에 관련된 것들을 덕산네오룩스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동하는 뭐 HTL. 그래서 예전에 한번 설명해드렸으니까 그 OLED 편 작년에 했던 거 한번 참고하시면 제가 자세히 거기에 설명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OLED 소재 밸류 체인입니다. 그래서 전공 HTL과 HIL은 덕산네오룩스 솔루스 첨단 소재가 있고 이게 왜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리고 여기 그 레드 호스트, 레드 도판트, 레드 프라임 이것도 옛날에 다 설명했어요. 각각 차이점. 그래서 덕산네오룩스, P&H테크는 LG 거. 이 도판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미국의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꽉 잡고 있어요. 예. 그리고 레드 프라임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린 쪽은 이제 삼성 SDI, LG화학 또 유니버설 디스플레이 프라임은 덕산네오룩스, LG화학. 요게 이번에 아마 삼성에선 좀 빠졌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애플 쪽에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블루호스트는 여기 요건 뭐냐면 두 폰과 P&H가 같이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를 납품하면 서로 절반씩 가져가니까 그건 좀 아쉽긴 하겠죠. P&H 입장에서. 근데 어쨌든 요거는 둘이 합작해서 공급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위에 이제 여기 CPL이라고 있는데 요게 이제 그 고글절 뭐 CPL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빛을 OLED가 빛이 이렇게 나가야 되잖아요. 밖으로 이제 그 나와야만 우리가 TV나 모바일로 보잖아요. 근데 빛을 많이 못 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많이 낼 수 있게 도와주는 하나의 소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거 이제 하는 대표적인 회사가 P&H 테크입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덕산 네오록스는 요런 발광 소재 있죠, 이쪽. 요런 쪽에 굉장히 강점이 있다. 그래서 굉장히 마진이 좋은 편입니다. 자, 두 번째는 P&H 테크고, 이 회사도 이제 비슷한 소재를 만드는데 그 고글절, 이 회사의 가장 비중이 높은 건 요거예요. CPL입니다. 요게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모바일용 장수명 블루호스트. 여기 있죠. 블루호스트 요거. 근데 요게 듀폰과 같이 가니까 조금 그 100개를 납품해도 절반만 인식되는 게 좀 아쉽긴 하죠. 이렇게 돼 있고, 레드 프라임과 레드 호스트.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블루호스트는 이 애플 워치 있죠. 워치나 TV나 아니면 모바일 폰. 예. 이쪽에 각각 다 들어가고, 레드 프라임은 모바일에 들어가고요. 레드 호스트는 자동차. 그래서 앞으로 요게 좀 커질 것 같아요. 왜냐면 자동차 시장이 커지거든요. OLED로 바뀌니까. 근데 핵심은 요겁니다. 고글절 CPL. 예. 요게 가장 핵심이고, 저게 수익성이 제일 괜찮아요. 예. 그 LED 디스플레이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애플 쪽이에요, 고객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LG 디스플레이가 잘해야 돼요. LG 디스플레이 통해서 갑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점유율이 늘어나거든요, 실제. 그래서 좀 수혜가 예상되고, 삼성전자에도 TV용 OLED 공급합니다, LG가. 이쪽에도, 왜냐면 여기 그 TV 쪽도 들어가 있죠. 예. 원래 TV용 장수명 블루 호스트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매출 인식이 그동안 안 돼서 TV도 안 팔리고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TV용으로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내용이고, 자동차용으로도 지금 LG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수혜들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고글절 CPL. 그리고 아이패드엔 그럼 뭐가 들어가냐? 그 덕산 네오록스는 아이패드에는 요게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린 레드 프라임, HTL, CGR 요게 들어가는데, 여기 그 P&H 테크는 핵심인 고글절 CPL하고 발광층 소재 하나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회사의 핵심은 CPL이죠. 그래서 CPL은 고글절과 저글절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 고글절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OLED 여기 써있죠.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발생된 빛이 20%만 밖으로 나가거든요. 나머지는 없어져요. 그럼 효율이 떨어지죠. 그래서 빛을 바깥으로 빼줘야 돼요. 그걸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가장 주력이고, 근데 저글절 CPL도 지금 개발을 했고, 요게 아마 아이패드에 들어갈지 아직 몰라요. 확인은 안 됐고,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셔도 되고요. 근데 일단 저글절 CPL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개발이 끝나서 요게 채택만 되면 매출이 더 늘겠죠. 예. 마진도 괜찮으니까. 그래서 이 고글절 기존 제품에다 저글절을 딱 붙이잖아요. 수명이 증가해요. 이게 아이패드나 TV는 중요한 게 모바일보다 오래 쓰거든요. 수명이 정말 핵심이에요. 그거에 이제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시야각도 넓어집니다. 근데 아이패드에만 탑재가 된다면 모멘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니까 우리가 기업에 대해서 이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되니까, 예. 이제 이런 걸 좀 아시면 좋겠고, 세 번째 이녹스 첨단 소재. 자, 이녹스 첨단 소재는 아이패드에 엄청 호재는 아니에요, 사실은. 예, 제가 분석은 해봤지만 이 회사는 주로 모바일하고 TV 쪽이에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또 아이패드도 OLED 채택하니까 어느 정도 수혜는 받겠지만, 수혜 강도는 이제 앞선 회사들보다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다만 올해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요새 주가는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OLED 소재, FPCB 소재, 반도체 소재 이렇게 다양하고요. 핵심은 이노레드라고 스마트폰이나 TV 있죠. OLED. 거기에 들어가는 필름 있죠. 요게 가장 메인입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FPCB에 들어가는
뭐 소재, 스마트폰 외부 이물 차단하는 필름, 방열 시트,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이런 거 하고요. TV는 LG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쪽은 삼성 디스플레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LG TV가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좋았죠. 이게 잘 되면 좋은데. 그래서 삼성이 LG 거 채택한다 이럴 때 한 번씩 급등한 이유가 이녹스 첨단 소재는 LG 디스플레이 TV형으로 납품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삼성이 가져간다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이제 수혜를 받았던 거죠. 근데 그 이슈는 이제 다 반영됐죠 어느 정도. 그리고 중국 쪽으로도 납품돼요. 그래서 아까 덕산하고 비슷해요. 중국 시장이 중국의 그 스마트폰 시장이 좋아지면 이녹스한테도 좋은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른 회사랑 차별화되는 게 수산화 리튬 전기차. 요거 내년에 양산 들어갑니다. 요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이노레드가 핵심인데 요게 이제 OLED TV 있죠. 봉지재가 뭐라 그랬죠? 보호하는 거. 예. 그 이 발광 소재를 수분과 산소 차단하는 거. LED 디스플레이 납품하고 요거는 플렉서블 OLED 이렇게 휘어지는 거. 예. 그래서 이 OLED 패널에 붙여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런 그 필름이 주로 들어가고 또 한 가지가 이제 내년에 기대되는 게 어쨌든 디스플레이 회사지만 리튬 사업에 이미 진출을 해서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내년에 이제 양산에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탄산 리튬을 저순도의 탄산 리튬 수산 리튬으로 바꿔줘요. 그래서 내년 3분기에 양산하고 우리나라 전체 양극재 회사 수요가 내년 기준 50만 톤이죠. 양극재 회사한테 보내는 거잖아요. 수요가 50만 톤인데 아마 이녹스 첨단 소재가 2만 톤 정도를 이미 보장받은 것 같아요. 1호기로. 예. 그러니까 배터리 제조사가 요구해서 하는 거예요. 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2만 톤은 보장돼 있고 이게 아마 7천억 정도 되는 물량이고 꽤 큰 거죠. 예. 그리고 이제 25년도에 3분기에 양산 들어가서 신규 매출 찍히고 26년에는 무려 매출이 26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찍히겠죠. 25년도는 이제 3분기에 들어가니까. 그리고 목표는 2030년에 4만 톤 정도. 이게 4만 톤 하면 1.6조 원 정도 매출 달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영업이익이 한 1,600억 가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내년에 한번 당장은 아직 좀 시간 걸려요. 근데 좀 내년 모멘텀은 기대가 되고 네 번째가 요건 좀 생소하시죠. 저도 그 작년에 분석할 때 이건 다루진 못했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공부하다가 우연히 이제 보게 된 기업이에요. 저도 잘 몰랐거든요. JMT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것도 아이패드 수혜주예요. 아마 이건 생소하실 거예요. 이 회사가 EMS 하는 기업인데 뭐냐면 이렇게 위탁 생산해 주는 거예요. 예, 제품을 받아서 만들어. 이게 폭스콘이 대표 기업이죠. EMS 하는 게. 이 회사는 저런 전자제품보다는 OLED 패널에 들어가는 기판 있죠. 이 기판을 양산해 주는 업체입니다. 주문 받아서. 그래서 OLED PBA라고 하는데 이 매출 비중이 엄청 높죠. 베트남에서 만들고요. 애플 비중이 90%입니다. 그러니까 찐 애플 수혜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사실 좀 조심은 하세요. 최근에 주가 많이 올랐어요. 덥석하시면 안 됩니다. 주가 많이 올랐어요. 단기론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제 많이 좀 조정 나온다면 또 활용하시면 되겠고. 그럼 PBA가 뭐냐? 이 회사 주력인 프린티드 보드 어셈블리라고 하는데 인쇄 회로 기판이 여기 있죠. 이게 회로 기판이죠. PCB. 이게 처음에 비어 있어요. 회로 기판이 뭐 하는 거죠? 위에다가 부품을 이제 장착하기 반도체도 붙이고 다른 부품들 붙이는 거죠. 그 전에 이제 붙이기 전을 우리가 그냥 PCB라 그래요. 근데 이 어떤 부품을 실장한다 그러죠. 붙이고 난 거를 PBA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표면 실장 기술을 이용해서 기판의 상하면에 부품을 이렇게 그 삽입해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걸 주문 받아서 만들어서 줘요. 그럼 여기 들어가는 기술을 SMT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 왼쪽에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근데 오른쪽엔 뭐가 이렇게 막 반도체 같은 거 붙어 있죠. 여러 가지 막 납땜돼 있고. 요게 PBA예요. 그러니까 PCB가 PBA 된 거는 부품이 있냐 없냐의 차이입니다. 근데 이걸 해주는 중간에 기술이 SMT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이에 납을 인쇄해 가지고 숄더 페이스트 인쇄해서 그 위에 이제 자재를 올려주는 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JMT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JMT가 이걸 해서 코리아 서킷한테 넘겨주면 코리아 서킷가 삼성 디스플레이 주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애플에 공급하는 거죠. 이런 구조예요. 맨 앞단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아이패드 이제 OLED의 찐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너무 올라서 단기적으로는 조금 조심하자. 자, 그래서 여기 투자 포인트는 이제 SK증권에서 나왔던 자료지만 애플 아이패드, 맥북, 아이패드, 아이폰 폴더블 등에 들어가고요. 최소 3, 4년간, 왜냐면 이쪽 사이클이 시작되니까. 그리고 아이패드는 비쌉니다. 또 아이폰 대비해서 아마 단가도 3배 정도. PBR 0.6배밖에 안 돼서 수년금도 많고요. 약간 밸류업 프로그램 또 수혜주예요. 약간. 예. 그건 다만 단기엔 좀 올라서 조심하자. LX 세미콘은 이제 부품 회사입니다. DDI라고 디스플레이 고동치. 디스플레이 뒤에 픽셀이 있죠. 하나의 단위. 예. 얘네를 정확하게 제어하는 반도체예요. 아마 반도체 회사인데 디스플레이 반도체를 만듭니다. 전 세계 3위 업체고 DDI 기준. 모바일 비중이 높고요. TV, IT에 들어가고 주로 LG 디스플레이에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24년도에 고객사 TV 패널, 그러니까 TV 쪽이 올해 좀 패널이 증가할 것 같대요. 그래서 LCD TV 양도 지금 이 DDI 디스플레이 구동칩이 올해 100만 대에서 200만 대, OLED는 70만 대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TV가 잘 안 팔리잖아요. 그런데도 올해 출하량은 증가할 거래요. 왜냐면 삼성이 또 생산 늘리거든요. 이녹스 첨단 소재한테도 좋은 뉴스죠. 이거는 TV가 출하량이 는다는 거. 그 얘기고, 그동안 너무 부진했죠 이쪽에. 예. 그리고 OLED 지금 아이패드 출시되니까 거기도 들어가고, 판가가 비싸요. IT양은 또. 그리고 올해 하반기부터 노트북이 또 교체 들어가니까 이것도 호재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노트북도 교체 주기가 곧 돌아오고, 내년에는 확실히 돌아오는 게, 왜냐하면 윈도우 10이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노트북 교체, 거기다가 26년에는 윈도우, 이제 그 윈도우가 아니고 맥북 OLED 들어가고. 다만 단점은 좀 글로벌 업체들의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어서, 막 중국 업체라든가, 그건 조금 이제 리스크 요인이다. 그러나 어쨌든 지난 몇 년간, 이제 한 2년간 안 좋았지만 이제 그 이런 사이클을 탈 수 있는 기업이고, 워낙 또 저평가돼 있죠. 네. 그래서 이게 그 OLED DDI예요, 이게.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건, 이제 첫 번째가 터치 컨트롤러 IC. 손가락 또는 펜으로 화면 터치할 때 여기 1번 그 위치 기울기 감도 등을 감지해서 전달하는 역할을 하나 해주고요. 요게 아이폰이라고 치면, 2번이 여기에 들어간 게 DDI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요건 TV용이에요. TV는 3개 들어가요. OLED, DDI. 그래서 OLED TV 전 세계 1위고, 두 번째가 티콘 ASIC라고 하는데 주문형 반도체죠. 2번. 그래서 디지털 영상 데이터와 제어 신호 이거 분리해서 전달해 준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게 그 전력 관리해 주는 거. 3번은. 네. 그래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이런 것들을 각각 하고 있다. 그리고 방열기판도 만들어요. 자동차에. 세라믹 방열기판도 만드는데, 이 발생한 열을 외부로 방출해 주죠. 그러니까 이게 뜨거워지면 안 되니까 열을 외부로 빼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자동차 시장이 어쨌든 이제 전도가 되면서 연평균 27% 성장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캠트로닉스인데, 캠트로닉스는 장비 회사지만 되게 사업부가 다양하죠. 전자, 화학, 디스플레이, 무선 충전. 전자는 TV, 모니터 이런 데 들어간 모듈, 무선 충전 사업도 하고 있고,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그 다음 화학 사업도 해요. 소재,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래서 EU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 강강의 그 원료도 만듭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요게 이제 오늘 말하는 핵심은 아이패드 왜 수혜냐, 이 디스플레이 때문에 그래요. 시각 있죠. 아까 깎는다. 그리고 여기 그 스마트폰에 보면 보통 이 가운데 그 카메라 구멍파 있죠. 그거 홀리는 거, 그게 HIA의 공정이거든요. 그런 거. 반도체, 포토레지스트 원재료인 강강해. 그래서 핵심은 저는 이 두 개라고 보고 있어요. 캠트로닉스의 앞으로의 가장 성장은 요겁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 아이패드, 맥북 OLED 탑재 투자하는데, 그것 때문에 이미 캠트로닉스가 그 수주 받아가지고 설비 투자 이미 들어갔고요. 하이브리드 OLED 아까 깎는다.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후면 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독점 공급하고. 그래서 삼성과 좀 밀접합니다. 그래서 이 싱글라스, 여기 싱글라스입니다. 위에 이렇게 사선으로 LCD 있죠. LCD 유리기판도 깎아버려요. 원래. 그리고 OLED도 밑에 있는 글라스 있죠. 밑에. 요게 기판이고 위에가 봉지 기판이에요. 봉지. 근데 요게 유리 기판이죠. 얘 밑을 깎아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거 슬리밍 하는 거 하이브리드 OLED 요걸 해주는 업체예요. LG는 아바텍이 한다라고 돼 있고요. 삼성은 요 회사고 OLED 이제 공정 중에 요겁니다. 식각을 담당해요. 근데 이제 리지드 유리를 쓰는 것만 깎을 수가 있어요. 유리. 그래서 옛날에 5.5세대 리지드에서는 들어갔는데 아이폰 들어가고 플렉서블로 바뀌었죠. 이거 유리 안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매출이 없어요. X. 이때 타격을 받았죠. 예. 근데 다시 하이브리드로 오니까 수혜줍니다. 왜? 아이패드에 들어가니까. 하이브리드 쓰니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어디 들어간다? 또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또 자동차에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맥북까지 연결돼요. 그러니까 26년까지는 사이클이 이어지죠. 그리고 이 싱글라스 있죠. 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나머지 식각 다음에 요 부분이 있거든요. 후공정, 나머지 후공정 있죠. 얘를 다 해줘요. 그냥 마치 그 한미반도체 같은 거죠. 이게 턴키로 해주는 거. 예, 한마디로 후공정 이렇게. 아니면 후공정 해주는 오사트 같은 기업이라고 할까? 디스플레이에. 예. 그래서 라미네이션, 필름 고치는 공정, 셀 잘라내는 거, 모듈링, PCB와 DDI 부착하는 이 세 개를 다 해줘 버립니다. 그냥 저 식각부터. 그러니까 삼성 입장에서 편하죠. 야, 캠트로닉스 네가 알아서 다 해. 예, 약간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요런 거 수주 받아서 이미 설비 투자를 지금 벌써 이렇게 해놨어요. OLED 아이패드용 후공정 식각만 아이패드용 하나 설비 투자 끝났고요. 8.6세대 맥북용도 하나 이제 진행 중인데 2개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최근에 작년에 11월에 또 공시가 떴어요. 이건 규모가 엄청 커요. 예. 그래서 실제 투자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다음 또 한 가지가 반도체, 이건 디스플레이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PGMEA라고 반도체 이제 EUV 공정에서 포토레지스트라고 강강에 이걸 웨이퍼에 바르잖아요. 그래 빛을 쏴서 얘가 그림을 그리거든요. 강강에. 이 강강에 만드는 회사가 누구예요? 동진세미캠이잖아요. 근데 이 강강의 원료가 또 있거든요. 이제 그걸 만들어냈어요. 예. 그래서 동진세미캠이나 이제 이런 데 공급을 하는 거죠. 예. EUV 수혜주입니다. 어떻게 보면. 원료 수혜주예요. 그래서 이미 설비 투자를 2번 했어요. 보이세요? 22년도 이건 끝났고 23년 11월에 또 한 번. 이렇게. 반도체. 그러니까 투자 이 2개가 메인입니다. 캠트로닉스. 어떤 건지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캠트로닉스도 좀 눈여겨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무려 이게 좀 하다 보니까 40분이나 또 걸렸는데, 아무튼 디스플레이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는 이제 앞으로는 어쨌든 요 OLED 아이패드랑 맥북 아이패드, 맥북에 들어가는 OLED, 그리고 그 비전 프로용 아이패드, 요 세 개예요. 거기다 이제 자동차까지. 근데 웬만한 기업들은 이제 여기에 좀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얼마만큼의 성장을 할지는 저도 모르지만 아이패드 올해 성장은 엄청 크진 않아요. 올해 뭐 물량 해봐야 850만 대인데, 그러나 좀 긴 사이클로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봐주시고 천천히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다가올 미래란 주제로 오늘 디스플레이 쪽 한번 공부를 다시 한번 해봤고, 저도 이 자료 만들면서 좋았던 게 작년에 우리 한번 공부해봤지만 또 다 까먹었잖아요. 사실 다 까먹어요. 공부 안 하면. 이번에 다시 하면서 다시 공부해서 다시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또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만 물러가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주제, 아마 조선주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예,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